어휴,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를 어쩐다. 마침 저기 집이 하나 있으니 저곳에 가서 묵어야겠다. 암행어사 박씨는 자맹을 나서다 비를 만나 한 민가로 향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민가 마당 한가운데 왼 석탑이 하나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내 일반 민가에 불공을 위한 석탑까지 세운 곳은 처음 보는구나. 저기 주인장님 계십니까? 잠시 뒤 어사의 부름에 한 노인이 나오는데, 아, 나그네 양반, 비를 피하기 위해 오셨구려. 어서 들어오시구려. 냥냥. 다행히 마음씨 좋은 노부부의 도움으로 어사 박씨는 뜨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빗소리와 함께 흙냄새가 어우러지며 적적해질 때 안주인이 슬며시 입을 열었다. 선비분께서 그렇게 몸을 녹이고 계신 걸 보니 옛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심심하실 텐데 옛날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그거 참 좋죠. 옛날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답니까? 아하,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꺼내려 하시오. 하함. 이제 우린 다 늙었는데 그 말을 해서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화질을 최고로 올리고 보시면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날 천에 고아였던 여씨가 살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타고난 미모 덕에 일찍이 기생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때 당시 지방 관리들은 발령 지역에 기생을 한두 명씩 두고 첩으로 만들어 살았는데, 여씨 역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을에 발령받은 사또의 총애를 받아 그의 첩이 되었다. 그러다가 사또는 다시 한양으로 부름을 받아 올라가게 되었는데, 내 먼저 한양으로 올라갈 터이니 넌 이곳 폐물을 다 정리하여 따라 올라오너라. 그 뒤로 쭉 같이 살자꾸나. 냥냥 하며 모든 걸 남겨둔 채 사또는 먼저 떠났다. 여씨는 얼마 후 지방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폐물로 바꾸어 추운 겨울날 인부 둘을 사 한양까지 가마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행은 산 중턱에서 큰 눈을 만나게 되었는데, 야, 우리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게, 기생 하나 한양까지 데려다 주러 갔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어. 게다가 이 정도 폐물이면 앞으로 우리 인부일은 안 해도 먹고 살지 않겠어. 맞아.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추위에 살아남기 힘들 테니 증거도 자연스레 사라질 거야. 어서 우리끼리 그냥 도망가자. 그렇게 인부 둘은 기생 여씨의 가마만 남겨둔 채 모든 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갑자기 매서운 추위와 한파 속의 한가운데 버려진 여씨.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간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여씨는 당황함과 추위의 공포 속에서 가마를 버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매서운 추위에 점점 다리와 몸이 얼어가고 힘이 빠지며 지쳐만 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제 자신의 목숨이 다했구나 하는 그 순간, 여씨는 멀리 나무 사이로 깜빡거리는 등불을 발견했다. 살았다.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힘겹게 걸어 가까이에서 보니 그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암자였다. 누군가 머물고 있는지 벌써 문 앞에만 가도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너무나 지친 여씨는 누가 있는지 물을 겨를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밝은 등불에 부처님 상만 있을 뿐 아무도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이라 여씨는 그대로 따뜻한 방 안에 들어누워버렸다. 몸이 녹으니 노곤함에 그대로 잠들어버린 여씨. 그런데 다음날 호통 소리에 여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일어난 여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옆엔 한 젊은 스님이 누워있는데
스님의 상의는 벗어져 있었고 그 스님의 상의가 자신에게 덮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경한, 홀로 부처님을 모시며 수행하라고 했더니 웬 여자를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자다니. 니놈이 정녕 미친 게로구나. 억주지 스님, 그게 아니오라. 변명은 되었다. 넌 오늘부로 파괴하니 속세로 내려가 살도록 하여라. 냥냥. 스님,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어젯밤 열씨가 지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처상이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수행 중이었던 이 젊은 스님이었다. 열심히 수행 중에 미동도 하지 않아 지치고 정신이 없었던 열씨의 눈엔 정작 부처상으로 보였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무건으로 수행 중이었던 그 스님 역시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부처님을 생각하며 열중한 탓에 열씨가 들어오는 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곤 수행이 끝나자 아니, 이 처자는 어느새 이곳에. 몇 년 동안 여자라곤 마주친 적이 없던 스님은 여인의 향기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차디찬 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바들바들 떠는 여씨를 가만둘 수 없었다. 장작불을 더 넣어 방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그걸로 부족한지 자신의 상의까지 벗어 가만히 덮어주었다. 그제서야 얼굴에 창백함이 사라지며 안정을 찾아가는 여씨. 그렇게 여씨를 봐주던 젊은 스님은 옆에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주지 스님이 방문하러 올 때까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억울하게 둘은 암자에서 쫓겨나 가까이에 있던 버려진 한 초가에 머물게 되었다. 그 때문에 수행도 망치고 쫓겨나서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당신을 일부러 부른 것도 아니고 당신도 저를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저의 수행은 멈추어졌고 당신의 절개 또한 외간 남자인 저와 하루를 보내는 바람에 어지러져 버렸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뜻. 전 괜찮으니 여기 머물다가 눈이 녹으면 갈 길 가시지요. 이곳은 눈이 한번 내리면 지리가 매우 사나워 벗어나기 매우 힘듭니다. 마침 방이 2개이니 따로 묵으면 될 듯합니다. 냥냥. 그래도 여씨는 스님에게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눈에 묻혀 죽을 뻔한 자신을 이 스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 때문에 파괴까지 당한 스님을 위해 여씨는 함께 머무는 동안 빨래며 밥 짓는 것이며 열심히 스님을 위해 봉사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눈이 녹고 드디어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여씨는 이대로 한양으로 올라가 사또의 곁으로 가면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젊은 두 남녀가 함께 지내다 보니 정이 쌓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마음 같았는지 스님이었던 젊은 사내가 입을 열었다. 꼭 옛 난군을 찾아가서 첩이 되셔야겠소. 그냥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나와 함께 100년 내로 하며 인연을 이어가는 게 어떻겠소?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밝힌 사내. 그 말만 기다렸다는 듯이 여씨는 사내에게 가서 안겼다. 그 뒤로 여씨는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오, 정말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겪어본 듯한 이야기로군요. 그렇소. 그 여씨가 저이고 바로 방금 이야기를 말리던 저 노인네가 그 환속한 스님이라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오. 허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답을 내 어떻게든 꼭 해드리겠습니다. 괜찮다오. 이 늙은이도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들려드려 기쁘다오. 네 이놈들,
십수년 전에 훔친 재물로 지금까지 잘도 살았을 것이다. 그걸 어찌... 아이고, 흐흐, 냥냥. 아니 여보, 여기 누가 돈 상자를 두고 갔소. 이 상자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 괴물 상자가 아닌가.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큰 복 받으십시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이 전설의 고양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